그동안 군사 접경 도시로 이미지가 강했던 파주시가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통일시대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파주시가 남북 평화 협력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김경일 도의원을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거가 끝난 후 바쁘게 좀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이게 한 3개월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정말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수원에 그 의회에 가서 또 의정 활동하고요. 지역 민원하고 지역 행사 이런 거 쫓아다니는데도 참 시간이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낄 정도로 바쁜 시간 보냈습니다. 네, 의원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처음에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역이 이제 파주였는데요. 장기간 또 한쪽 세력에 의해서 운영됐다 할까? 어떻게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이제 후진성을 띠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이 너무 오래된 이 반공주의나 이런 거에 함몰돼 있어서 지역 발전이나 기타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심각하겠다 싶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저라도 한번 좀 결단을 해서 한번 출마를 해서 지역을 조금이나마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이번에 첫 선거라고 들었는데 첫 도전에 당당히 당선이 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민심이 변화를 택한 거겠죠. 예, 제가 봐서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가장 우리 시민들 기저에 깔린 것은 이게 나라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그 결과가 이렇게 민주당의 압승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전에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저희 도의원들도 다 모이면 정말 공부하는 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부분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상임위로 건설교통위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이유라도 있나요? 예, 그거는 정확한 분명한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이 지금 최고 현안인 통일경제특구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SOC와 어떤 지역 현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파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설교통위로 신청해서 건설교통위가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지역 현안 파주에 지금 파주가 좀 처해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파주시가 통일시대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도 다 이제 특히 우리 북부 이쪽 지역들 의원님들을 보시면 다들 이제 이 통일경제특구 법에 이제 지정을 되고 싶어 하셔요. 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을 좀 말씀드리자고 보면 우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금 파주를 빼고 통일경제특구를 논할 수 없다는 게 좀 저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개성이나 좀 개성공단이 지금 전에 운영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개성공단과 또 인접해 있고 그래서 개성공단을 활용한 여러 가지 또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저희가 통일경제특구를 꼭 노동집약적인 이
법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많이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통일특구 법안이 뭐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자본들이 참여하는 대단히 이런 첨단, 그다음에 뭐 이 금융, 물류 이런 부분들이 융합됐다고 할까요? 그런 그 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여기 판문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징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성공단과도 가깝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면을 봤을 때 파주가 최고 적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의회 안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도지사님 이런 부분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른 이제 또 하나 좀 생각을 하는 거는 또 이제 연천, 뭐 포천, 뭐 여기 그 강화, 뭐 고양시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이제 다 얘기를 많이 해서 의견 취합을 좀 하고 도내에서 어찌 됐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도 많이 좀 토론도 하고 뭐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지금 좀 경기도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봤을 때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돼서 이쪽에서 지금 보통 뭐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정도 보면 한 9조 2천억 정도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뭐 고용도 막 수만 명에 달하고 뭐 이런 이 데이터가 좀 많이 좀 용역 결과도 그렇고 데이터가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아무 이견 없이 그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큰 뜻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도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당 도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어렵다,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집행부 잘하는 거는 또 더 잘하게 뭐 좀 칭찬도 해주고 또 가장 또 큰 그 임무가 이 견제, 감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또 저희 의원들을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 아까 이제 우려를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서로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회 본연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행감도 상당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도 항상 저기 하지만 뭐 잘하시라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의회나 이런 부분하고 뭐 이거 의견이 불일치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시민들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주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교통 환경이 좀 열악한데요. 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복합도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운정 신도시, 그다음에 경기 북부 쪽 문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양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면 이제 신도시나 이런 파주 지역에 이렇게 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광역 급행버스 그러니까 이제 노선버스, M버스라고 통칭하는 그 부분들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저기가 있고 그 문제가 뭐냐면 저희 뭐 이제 파주시는 상당히 늘리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데 서울시가 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서울시는 또 교통 혼잡 때문에 저희 또 신설을 반대하고 해서 이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되려면 우리 경기도의 의지와 서울시의 대승적 결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좀 대책이 있다면 이제 또 저희가 획기적으로 아마 파주시 교통 체계에
뭐 가장 큰 판을 흔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GTX A 노선인데 이것도 좀 연내 착공이 좀 꼭 돼서 우리 파주 시민들이 꼭 그 이 교통 편익에 크게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연내 착공이 꼭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연내 착공 불투명하다고 얘기했지만 또 국토부 장관께서 연내 착공한다고 해주셨으니까 꼭 이 부분들이 좀 관철됐으면 합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이제 뭐 다른 지역은 그 대중교통 취약 지역들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작년에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이제 개정에 따라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도 수요 응답형 자동차 사업이 가능하게 돼서 따벅 택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파주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어요. 아주 대단히 저희 그 공장인데 이런 지역의 이런 큰 단지하고 연계된 수요 응답형 그 버스 이런 도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네,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우리 도내 비정규직 문제가 좀 꼭 경기도뿐만의 문제겠습니까만은 경기도 내 비정규직 좀 최소화해 좀 그 문제를 한번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뭐 민주당의 정강 정책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고 안정을 찾아야 경기도 파주 더 나아가서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시 좀 힘찬 뭐 이런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비정규직의 최소화 뭐 이런 건 좀 제도적이든 뭐 어떤 방안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일을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통일경제 특구법이 좀 발의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요 통일경제 특구법을 잘 좀 좀 서포트 할 수 있게 제가 이 4년 동안은 이 파주 현안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볼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임기 동안 도민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